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1.78%, S&P 500 지수 마이너스 2.12%,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2.88%, 정말 좋지 않은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 우크라이나 내 정부군과 반군 간의 포격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운이 고조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내 정부군과 반군 간의 포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 이렇게 약 악재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포격을 주고받은 후 상대 측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언론은 친러시아 반군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에서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기관총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포격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공격을 당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 명분을 위한 의도적 자작극이라는 분석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며칠 내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러시아가 임박한 침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은 중대한 순간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일부 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실질적인 병력 철수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3번, 3월, 5월, 6월 이 회의에서 금리를 100bp 올리자는 발언으로 올해 2분기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만기 도래한 증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플랜 B, 즉 장기 채권의 일부를 매각해 장기 금리를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4만 8천 건을 기록해 전주 대비 2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1만 8천 건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16을 기록해 저널 23.2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이 19를 모두 하회했으며 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4.1% 감소한 연율 163만 8천 채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WTI 3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1.90달러 마이너스 2.03% 하락한 91.7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 다 파란색이죠. 사실 우리나라장 어제 그래도 특히 코스피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면서 빨간불 잘 켜내다가 중간에 전쟁 관련 이제 뉴스로 인해서 쿵 하고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이내 곧 다 끌어올렸었거든요. 거진 끌어올리다가 이제 3시 부근이 되니까 또다시 하방 압력이 가하게 누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다시금 쭉 윗꼬리 달고 밀려서 끝났죠.
코스닥은 심지어 양봉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음봉으로 밀려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좀 아쉽게 마무리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외국인이 어제 6,400억을 넣어주고 기관이 4,300억을 코스피에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는 개인만 1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 또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개파락 출발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럴 때 외국인과 기관이 우선 한 차례 수급을 넣어서 양봉으로 뽑아낸 다음에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훅 밀릴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점을 꼭 주의하면서 같이 수급도 체크하고 자신의 보유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오전장 체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장에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 뭐 애플을 비롯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등 모두 다 2%대에서 4%대까지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마이너스 3.74% 하락을 했었고 종목별로 봐도 AMD, 엔비디아 모두 좀 큰 하락폭이 나왔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였고 또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매출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노출과 미약한 수익 성장 우려 속에서 이렇게 또 7%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95% 이렇게 5.09% 이렇게 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머스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반발한 데다가 테슬라 전기차 급제동 논란 속에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네요. 뭐 반대로 시스코 시스템즈라든가 도어대시, 월마트 이런 종목들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됐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즉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찌됐든 살아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또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런 종목들이 흐름이 살아있는 거는 뭐 계속 끌고 가보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려봐도 좋지만 그 외 지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밀리는 것들 좀 멘탈 관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 잦은 손절해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좀 내 계좌가 어렵다, 지수가 힘들다 하실 때에는 잠시 닫아두고 좀 때를 기다리는 그렇게 관망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월마트 빨간불 켰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 섹터며 반도체 섹터며 다 미국장에서 먼저 좀 눌리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장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역시나 어제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꼭 체크하고 우리 또 천천히 관망하면서 이따 만나서 공부해요. 이따 오늘 오후 1시 만나서 라이브에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 자, 오늘도 빨간색 옷을 입었으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양봉 솟아라.